생략하고요. 라이브 썰전 두 번째 주제로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반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먼저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 토론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토론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조경태 의원 토론 하시겠어요? 하시면 토론 좀 해주세요. 제발 나를 봐서 좀 토론 좀 해주세요. 지금 수사가 될 일이야. 조경태 의원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본회의가 다시 열린 뒤에 이 30여 분 만에 처리가 된 건데, 이 오전에는 이 뒷순번에 있었던 예산안이 오후에 갑자기 이게 첫 번째로 올라오면서 한국당이 이 허를 찔린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허를 찔린 게 아니라 화를 불렀죠, 자기들이. 왜 그러냐면 이건 충분히 예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인터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스스로가 뭐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냐면, 문희상 의장이 의원 어떤 순서를 갑자기 바꿔갖고 먼저 처리할 가능성을 경계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며칠 전에 한참 전에 했었거든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니까 이건 허를 찔린 게 아니라 허를 찔렸다는 것은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이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뭐가 없었다. 자기들이 화를 불렀다고 근데 봐요. 어제 보면은요, 이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정말 위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매우 불온한 조짐이죠. 대한민국 정치에. 예. 그래서 만약 이게 이제 임시국회 열리게 되면 이 4+1 협의체가 만약에 이런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앞으로 한 자유한국당 운신의 폭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제가 불온한 조짐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러니까 사실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주 끝까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인데, 논리가 그렇게 가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지금 이걸 보면은 그 정말 뭐 헌팅턴 교수가 얘기했다는 1.5 정당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자민 공명 연합 그 구도를 한번 보세요. 저 일제 때는 대정 익천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5월 여당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1대1이 아니고 1.5 대 0.5의 구도가 되는, 혹시 근데 그게 민주주의 발전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너무 크게 나갔습니다만 예산안만 놓고 보면은 굳이 이렇게 처리 안 할 수 있었어요. 거의 접근이 됐었거든요. 1조 6천억. 4천억 차이. 그래, 1조 6천억과 1조 2천억이요. 근데 그 4천억이 뭐냐면 저 지금 야당이 깎겠다는, 열린우리 한국당이 깎겠다는 게 뭐냐면 다 이 정체성과 연결되는 예산이에요. 대북 관련 예산, 대북 지원 관련 예산, 소주성 관련 예산. 그러니까 사실은 타협할 소지도 있었는데, 에라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는 거 밀어붙이자 했는데 같이 따라온 이 지금 이 다른 이해가 걸려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중점은 솔직히 얘기하면 예산안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벌어질 이 전쟁이니까 패스트트랙. 근데 어제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주목받았던 인물 문희상 국회의장이었는데요. 뭐 주장이 갈립니다. 노련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에 좀 힘을 실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의사봉을 균형되게 잡지 않았다는 어떤 지적이죠. 그런데 그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나름의 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제 한 건 예산안이잖아요. 예산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가 법정 시한을 어겨버렸어요. 12월 2일까지 처리를 했는데 못했어요. 네. 국회 전체가 하여간 뭐 원인 제공 이런 걸 떠나서 국회 전체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어떻게든지 간에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그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좀 소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처리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문희상 의장. 저는 사실 그 우리 문희상 의장과 친분도 있고 참 평소에 그 존경하는 분인데 참 사람은 잘 안 바뀌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뭐냐 결정적일 때 이 양반이 뒤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도 보세요. 패스트트랙 그 마지막 저걸 때도 보면 병원에 입원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 칭병 정치 이렇게 하시면 네. 안 되죠. 그 끝까지 그래도 그동안 화장실에서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맡아라 그러고 병원 가시는 거는 너무 궁색했어요. 의회주의자로서는. 그래서 제가 아, 진짜- 평소에 좋은 말씀을 항상 하지만 진짜 편찮을 이번에는 수도 있지. 항상 그때마다 왜 편찮아요. 왜냐하면 아니, 쇼크,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래도 쇼크. 건강 좋으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주승용 국회 부의장한테 의사봉을 예산안 통과시킨 다음에 의사봉을 넘기는데 뭐 김재원 의원 등이 지적했던 화장실 간다고 했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화장실에서 이제 전화로 전화를 주승용 해서 국회 당신이 부의장한테 좀 맡아서 해라. 그럼 이 다음부터는 이제 당신이 그러니까 그 진행을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병원 가신 의사 거잖아요. 진행권을 넘겨버리고. 근데 초긴장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그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이분이 해요.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으로 옥고까지 치르신 분인데 뭐 이런 걸 갖고 연세도 생각을 이런 걸 갖고 저 스트레스를 받아서 됐어, 이거 더 그 이상 병원을 의- 가시겠어요. 의학적인 거는요,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인 거는 저희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난데없이요, 이번 국회 예산안 그 강행 통과를 놓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있었는데 왜 홍남기 부총리가 이 표적이 됐습니까? 이게 이제 전사가 있죠. 뭐냐면 예결위원회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 예.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 4+1 협의체 어떤 간사들이 예. 이제 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고 이제 정리에 들어갔는데 이때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도와줬다. 근데 이건 불법이다라고 하는 네. 주장이 김재원 그 예결위원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책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예. 김재원 의원이 주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을 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버리는 네. 거죠. 그렇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홍남기 장관이 결국은 자유한국당 입장을 전혀 편들어주지 않았다. 화가 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봐요. 근데 이게 탄핵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의문이죠. 그건 뭐 정치적 수사죠. 뭐 그렇죠. 탄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세를 이제 사실 제가 아까부터 얘기한 것지만은 지금 진짜 이 포격의 목표는 사실 그 패스트트랙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앞서서 이제 일단 그 공세의 포격을 가는 거죠. 그런 김에 홍남기 부총리는 그냥 곁다리로 지금 화풀이. 근데 끼어팔기 하는 이제 거지. 뭐. 국민들이 좀 화풀이 하는 허탈한 거죠. 국민들은 허탈한 건 뭐냐면요. 그 아주 날선 대치 속에서 이 예산안은 이제 국가의 살림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긴급하게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그러는데 이 보면 왜 이렇게 자꾸 그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이 다소 반영된 거 나타나니까는요. 서로들 간에 그 앞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날선 비판을 하면서도 실속은 다 챙겼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 전체에 대한 어떤 혐오까지도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김재원 의원이 뭐 세금 도둑이다. 예산은 그 통과된 다음에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본인 지역구도 지금 사업별로 10억 거기다가 4억, 예. 24억을 더 증액을 했는데 정부 원안보다 네. 챙길 건 다 챙기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싹 빠지면서 다른 정당만 욕하면 이건 좀 약간은 좀 뭔가 상도 이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지금 여당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넘어갑시다.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질문 드렸냐면 냉정하청이에요. 또 일부 뭐 자유한국당 뭐 김재원 의원 했지만 저희가 이제 뭐 화면에 준비한 거에 보면 여야 구분 없었습니다. 뭐 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은 좀 허탈하다 허탈하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서 쪽지 예산의 얘기했고요. 그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 어제 그 본회의 상황에서 또 눈길을 끌었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김무성 그 대표, 전 대표, 그다음 나경원 또 전 원내대표. 이 김무성 전 대표는 이 상황을 지켜보다 홀로 의사장 밖으로 나가는 상황도 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요, 뭔가 좀 멈칫멈칫하는 것도 있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
방임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엉거주춤하는 어떤 부분, 바로 어제까지도 원내대표인데 하니까 새 원내대표의 어떤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지시에 따르기는 아직 시차 적응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제가 특별히 이야기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제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위헌적 날치기라고 주장을 했고 위헌적 날치기라는 주장의 근거를 어떻게 됐냐면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의결한 다음에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순서를 뒤바꿨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고 위헌적 날치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2010년 국회에서 딱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그때 정의와 국회 부의장이 네. 의사봉 두드리면서 했고 이때 문제가 컸었는데 그때가 한나라당 시절이죠. 이때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누구였냐면 김무성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이미 9년 전에 먼저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했던 입장에서 몸을 담기가 좀 어색했던 거 아닐까 싶은 추정을 예. 일단 좀 해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은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임시국회 본회의를 좀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1 협의체에 대해서 이제 뭔가 공조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는 뭐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정치권 기자들의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경기의 상대자인 자유한국당 이 만약에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점에서요. 지금 나왔었던 거는 필리버스터 카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예산안에서 뭐 예선이지만 밀렸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본선에서는요. 뭔가 나름대로 회심의 카드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지금 사실 물밑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의견 접근도 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특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는 한 40% 정도의 연동률이면 자유한국당도 받을 수 있다 하는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의견 절충이 좀 됐는데 결국 정의당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 얘기만 하고 싶어요. 작년 12월 7일에 악몽을 잊지 마라 정의당은. 그때도 밀고 땡기고 가다가 1당 2당이 합의해갖고 예산을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한국당. 더불어한국당 그렇죠. 더불어한국당. 예, 그때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표현했죠. 예. 그래서 지금 정의당 패싱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예. 저 뒤통수 맞지 말고 잘 조심하라고 제가.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조짐이 심상정 대표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의석수 몇 개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경고성 멘트를 네. 날렸고 며칠 전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무슨 말했냐면 연동률 40%는 꼼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이 이야기해서 이런 조짐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다른 야당이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이 오히려 짬짬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와 어떤 경계를 하고 네.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어떤 처리 담보를 확실하게 어떤 받아야 될 텐데 과연 그게 되겠는가? 이 의지는 확고한 게 이해찬 대표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검찰 간부가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로비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너 실명 공개한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마련했던 한마디가 김종배 평론가는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나? 였고 또 이동관 전 수석은 백마고지에서 낮잠인데 두 분이 오늘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건너뛰겠습니다.